네, 하반기 이 코스닥을 바라보는 시장의 중론은 무엇인가? 지수의 정호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. 네, 일단 하반기에는 좀 나을 것이냐? 오늘 코스닥의 분위기를 보면 뭔가 좀 달라지나 싶은 생각도 들긴 한데 우선 상반기에 뭐가 문제였나?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? 네, 일단 상반기만 두고 보자면요. 당연히 코스닥 대장주인 배터리주들이 잘 안 갔기 때문인데요. 네. 단순히 상반기만 두고 볼 것이 아니라 코스닥 시장 좀 전체를 좀 깊이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 지난 2021년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갔을 때랑 지금이랑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.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. 당시에 좀 상위주를 보면요. 제약바이오, 배터리, 게임주 이렇게 비교적 좀 다양하게 종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현재 시총 상위를 보면요. 배터리주 그리고 제약주로 좀 양분된 모습인데요. 사실 올해 초만 해도 상위에 JYP 같은 엔터주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랬었죠. 지금은 빠져 있습니다. 결국 다양성이 좀 사라졌다라고 분석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당시 시총 코스닥 시총 그 전체를 보면요. 443조 원으로 현재보다 높은 상황인데 상위 7개 주의 시총을 보면요. 지금이 더 높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 다양성은 좀 줄어들고 쏠림 현상은 더 높아졌다. 그러니까 인기가 좀 떨어졌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특히 게임주를 좀 제외하고도 당시에 시총 1위를 차지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LNF는 지금 상위에서 이름이 빠져 있는데 이 두 종목 모두 코스피로 이전 상장했기 때문에 코스닥의 매력이 더 떨어졌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. 좋은 종목들이 자꾸 코스피로 이전을 했다. 이런 움직임이 혹시 하반기에도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. 네, 아무래도 지금 그 에코프로비임이요 연내에 또 이전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. 올해 벌써 포스코 DNX 그리고 LNF가 이전 상장을 했습니다. 코스피 200으로 코스피로 이전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 자금이 좀 유입되기가 쉽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 외에도요 이렇게 좀 이전한 곳에 좀 통화를 해봤더니요 코스닥에 머물러 있으면 이미지가 아무래도 이 코스피보다는 좋지 않다라는 이유가 있어서 또 네. 옮기려는 옮기려고 많이 한다고 합니다. 또 실제로 이 코스피 이전 상장 대표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. 네이버와 카카오도 처음에는 코스닥에서 시작을 했거든요.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코스닥에 있을 때보다 코스피로 옮겨간 이후에 시총이 크게 성장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NC소프트나 셀트리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상황이고요. 물론 이 코스피로 이전한 모든 회사가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. 하지만 시총 그 업황 흐름이 조금 변하면 코스피로 이전한 회사들은 코스닥에 있을 때보다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. 그렇군요. 오히려 코스피 이전한 기업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도 당연히 코스닥에 있긴 하겠습니다만 당장 뭐 규모가 작고 기반이 좀 약해도 이런 미래 비전이 있는 이런 성장 기업들은 아무래도 좀 고금리에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 고금리 환경에서 코스닥이 많이 좀 취약한 모습 보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이건 이제 돈 잘 벌고 유동성 좀 풍부한 이런 나스닥에 있는 기업들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전 상장 이슈 이거는 대안이 없습니까? 지금 계속 우리가 이렇게 보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, 상황을? 네, 사실은 그 대안이 좀 없을까라고 전문가에게 물어봐도요. 사실 뾰족한 수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. 우리 거래소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. 그 제도 중에 하나가 코스닥을 나스닥처럼 키우기 위한 글로벌 세그먼트 제도를 지난 2022년 11월에 내놨습니다. 네. 지금 현재 코스닥에 약 1,500여 개 기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아주 잘하는 기업 50여 개만 좀 선정을 해가지고 해외 IR이나 ESG 포럼을 지원을 해주고 영문 공시 서비스도 지원을 해주고 또 외국인 자금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이 글로벌 세그먼트 지수하고 ETF 지수를 만들어서 이 펀드를 만들어서 외국인 자금들이 잘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는데요. 실제로 자금이 잘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. 그래요? 그 ETF를 좀 살펴보면요. 코스닥 글로벌 ETF 경우에는요. 좀 시총이 작고요. 거래량도 크지 않습니다. 기존의 코스닥 150 이런 ETF가 있었는데 이미 여기에 많은 자금이 들어가 있고 또 주요 종목들이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새로 만들어진 ETF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그 이유고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코스닥에 남기려면 코스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유인책이 꼭 필요하다라는 지적인데요. 네. 그러기 위해서는 상장 유지 비용 최소한으로 아주 대폭으로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. 세제 혜택도 아주 큰 폭으로 줘야 된다. 그래야만이 이 코스닥에 남아있을 이유가 있으니까요. 이런 얘기가 있고요. 또 기술력을 갖고 있는 특례 기업이
빨리빨리 상장할 수 있도록 최근에 거래소가 좀 심사 과정을 축소하겠다라고 하긴 했는데요. 그렇다고 해도 투자자 보호 부실화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제도들도 잘 보완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. 예. 금리가 좀 내려가면서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또 가려 보는데.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.